다들 그런 경험 한 번쯤 있지 않으세요? 상대방의 작은 행동 하나에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면서 밤새 뒤척이는 거요. 연애 신호와 오해라는 복잡한 세계. 오늘 그 속에 숨겨진 심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정말 우리 마음을 심란하게 만드는 그 질문이죠. 혹시 나 좋아하나?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한 번쯤은 뒤흔들어 놓았던 바로 이 보편적인 질문에서부터 오늘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관계의 시작, 그 설레는 신호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이게 어떻게 오해로 번지고 또 결국 맞닥뜨리게 되는 이별의 아픔과 그 회복 과정까지, 말하자면 한 관계의 전 과정을 심리학이라는 돋보기로 한번 쭉 따라가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린라이트라고 하죠. 상대가 나한테 관심 있나 보다 하고 느끼게 되는 대표적인 신호들, 그거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네, 바로 이런 것들이죠. 내가 그냥 툭 던진 말을 다 기억하고 있다거나, 진짜 재미없는 내 농담에도 막 웃어주고, 대화할 때 자꾸 눈을 맞춘다거나 하는 거요. 인터넷에서 연애 고민 상담하면 꼭 나오는 아주 전형적인 호감의 신호들. 맞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이게 그냥 친절한 건지 아니면 진짜 나한테 호감이 있는 건지 왜 이렇게 헷갈리는 걸까요? 어쩌면 문제는 그 신호 자체가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 뇌에 처음부터 뭔가 오류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파트에서는요, 왜 우리가 신호를 자꾸 잘못 읽게 되는지 그 과학적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히 남녀 사이에 어떤 인식 차이가 있는지 깊숙이 들여다볼 거예요. 여기 아주 재밌는 연구가 하나 있어요. 커네티컷 대학에서 한 건데요. 남녀를 딱 5분만 대화하게 하고 물어본 거예요. 서로 얼마나 매력적으로 느꼈어요? 하고요. 근데 그 결과가 정말 놀랐습니다. 남녀의 생각이 완전히 180도 달랐거든요. 바로 이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요. 남성들은 보통 여성이 그냥 친절하게 대한 걸 나한테 관심 있나 본데? 심지어 나를 유혹하는데? 라고까지 확대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났어요. 반면에 여성들은요. 남성이 꽤 명확하게 호감을 표시해도 그냥 매너가 좋은 거겠지. 이렇게 축소해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서로 완전 다른 동상이몽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것, 맞아. 이렇게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면 만약 한쪽이 이 착각을 바탕으로 뭔가 행동을 했는데 거절당했다? 그럼 그 상황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제 세 번째 파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심각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요. 이 단순한 오해가 어떻게 위험하고 심지어는 독이 되는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그 어두운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심리학의 좌절 공격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던 걸 눈앞에서 놓쳤을 때 그 실망감이 분노나 공격성으로 확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는 그린라이트인 줄 알았는데 상대가 날 거절하는 바로 그 상황에서 폭탄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처음엔 친절을 호감으로 오해하죠. 그래서 용기를 내서 다가갔는데 거절당해요. 그럼 당연히 실망하고 좌절하겠죠. 근데 여기서 딱 멈추지 않고 네가 먼저 꼬리 쳤잖아. 네가 여지를 줬잖아. 하면서 상대방 탓을 하기 시작하면 이 분노가 스토킹이나 괴롭힘 같은 정말 위험한 행동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요. 권력이라는 게 섞이면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이 숫자 73.8%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면 여성가족부 조사에서 나온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중에 4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10명 중 7명 이상이라는 거죠. 상사와 부하 직원처럼 힘의 균형이 기울어진 관계에서 앞에서 말한 그 착각과 좌절감이 얼마나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자, 분위기를 좀 바꿔서 이제 네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관계가 끝난 뒤에 우리가 겪는 그 지독한 고통, 이른바 이별 후유증이죠. 이게 과학적으로는 대체 왜 이렇게 아픈 건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별하면 왜 이렇게 몸까지 아픈지 궁금했던 적 없으세요? 그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 뇌에서는요. 사랑에 빠졌을 때 마구 뿜어져 나왔던 그 행복 호르몬들, 도파민이나 옥시토신 같은 것들이 갑자기 뚝 끊기는 거예요. 이건 거의 마약 중독자가 겪는 금단 현상이랑 아주 비슷하다고 합니다. 아니, 분명히 잊고 싶은데 왜 자꾸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고 같이 갔던 곳, 나눴던 대화가 생각나는 걸까요? 이게 바로
인지적 침투라는 현상 때문입니다. 내 의지랑은 아무 상관없이 뇌가 멋대로 전 연인에 대한 기억을 계속해서 강제 재생하는 거죠. 정말 미칠 노릇이죠. 근데 이 고통을 겪는 과정도 남녀 간에 좀 차이가 있대요. 이 차트를 보면 그게 아주 명확하게 보이는데요. 자, 왼쪽 여성 그래프부터 볼까요? 이별 직후에 감정적 고통이 확 하고 정점을 찍죠. 근데 오른쪽 남성 그래프를 보면요. 괜찮은 척 하다가 몇 달이 지나서야 뒤늦게 후폭풍이 몰아치는 경우가 많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표를 보면 그 차이가 더 자세히 보입니다. 여성들은 보통 슬프면 슬프다고 바로 표현하고 친구들이나 가족을 찾으면서 점차 회복하는 패턴을 보여요. 반면에 남성들은 초반에는 감정을 꾹꾹 누르고 혼자 삭히다가 나중에 한 번에 무너지는 경향이 있죠.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경향성일 뿐이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 주세요. 자,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그럼 이 지독한 마음의 병, 이 상처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극복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아주 실용적인 회복 단계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억지로 잊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일단 슬프면 슬픈 대로, 화나면 화나는 대로 내 감정을 충분히 느끼게 그냥 놔두세요. 그 다음엔 연락처, 사진처럼 자꾸 그 사람을 떠오르게 하는 것들을 물리적으로 또 SNS 같은 디지털 세상에서도 싹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텅 빈 시간을 새로운 취미나 운동,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채워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서서히 아주 천천히 나 자신을 되찾게 될 겁니다. 결국 이별 후에 회복한다는 건요, 그 사람을 내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는 작업이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잠시 잊고 살았던 진짜 나를 다시 기억해내는 여정인 거죠. 오늘 우리가 쭉 살펴봤듯이 관계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에는 정말 섬세한 심리적인 작용들이 숨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제대로 아는 것, 그리고 내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 또 가장 중요하게는 나와는 다른 상대방의 세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 세 가지의 균형이 정말 필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 주는 게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내가 상대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할까요? 정답은 없겠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가 끝난 뒤에 이 질문에 대해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